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교사 진우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판구조론 정립과정, 판구조론 파트 2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판구조론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지진,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화산 분포로부터 지표는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다를 시작으로 판 구조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판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지구 내부 구조 관점에서 과거 구성 요소로 분류하던 지각, 멘틀, 핵이 아닌 첨단 기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진 관측이 가능해짐으로써 재해석된 부분, 암석권, 연양권, 중간권, 외핵, 내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석권과 연약권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석권, 그러니까 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연양권은 유동성 고체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는 점.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판이라 함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멘틀의 일부이고, 그리고 연약권은 나머지 상부 멘틀에 해당한다. 그래서 종래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는데 밀도로 보면은 대륙판보다는 해양판이 더 무겁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대륙판으로는 유라시아판, 해양판으로는 태평양판이 있다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판의 경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요. 판의 경계의 특징으로부터 판의 경계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서 지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조각으로 된 세계 지도였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된 세계 지도에서도 이제 해양판과 대륙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이고 태평양판이 해양판이라는 점,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해양판,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남미판은 대체적으로 대륙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해양판에 해당한다는 점, 아프리카판 역시 대표적으로 대륙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해양판이라는 점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각조각 사이, 그 판과 판 사이의 경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판과 판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과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을 보면 이와 같은 경계를 수렴 경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계를 수렴 경계라고 하고 판이 서로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판과 판이 멀어지는, 판과 판이 발산하는 것을 판의 발산 경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판의 경계,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발산 경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판과 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멀어지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질 구조로는 정단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 상승부에 해당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 모델을 살펴보면 다 멘틀 대류의 상승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상 경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림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멘틀의 상승부에 해당하는 대륙판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새로운 마그마가 생겨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기 때문에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져서 대륙과 대륙이 서로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어, 새로운 해양 지각의 생성, 조그만 이 조금의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기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기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열곡대가 만들어진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이 열곡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해양 지각이 새롭게 생성된 해양 지각이 넓어지면서 이 부분은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꾸준하게 여기가 마그마가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해령이 생성된다는 거, 해저 산맥이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기 때문에 해양 지각과 해양 지각은 서로 멀어진다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륙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것에 대한 발상 경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화산 같은 경우에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멘틀 상승부에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은 당연히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진원 깊이에 따라 지진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일단 70에서 0에서 70km 깊이에 해당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70에서 300km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중발 지진, 300km 이상의 진원 깊이를 가지면은 신발 지진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는 일단 지진은 다 일어나는데 어떤 지진이 주로 일어나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발상 경계의 그 경우에는 선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점. 그래서 만들어지는 지형은 열곡돼 있다. 그 예로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인데 이를 지도에서 살펴보자면 이 부분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계에서는 화산은 일어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옵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고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는 점, 지형 같은 경우는 해령, 그러니까 해저 산맥이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는 대서양 중앙해령, 지도에서 살펴보자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중앙해령. 이렇게 해서 발산 경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판의 경계인 수렴형 경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렴형 경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판과 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힘, 압축하는 힘을 말하고요. 관련된 지질 구조로는 역단층이 있다. 그리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는 점.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연약본에서 멘틀 대류가 다 하강한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의 경우에는 다른 경계와 다르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대륙판과 해양판, 대륙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림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같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가벼운 대륙판, 대륙판은 가벼운 이미지고요. 해양판은 무거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볍고 무거운 판이 만나면은 무거운 판이 아래로 섭입하게 됩니다. 섭입. 이와 같이 무거운 해양판이 이렇게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이 해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그마가 분출함에서 만들어지는 게 호상열도 또는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해양판이 계속 섭입하다 보면은 결국 그 끝에는 대륙판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해양판이 계속 섭입하다가 점점 없어지면 이제 결국에는 가벼운 대륙판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둘 다 가볍기 때문에 어느 하나 가라앉지 않고 그러니까 섭입하지 않고 충돌하고 위로 이렇게 짜부된다는 느낌으로 위로 솟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솟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지형이 산맥, 그러니까 숲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 같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해양판이 존재할 수 있고요. 덜 무거운 해양판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 무거운 해양판이 덜 무거운 해양판 밑으로 섭입하게 됩니다. 섭입하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생성되어서 화산섬을 만드는데 이 섬을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판의 수렴 경계의 경우의 수의 특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화산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있고요. 여기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한다는 점. 그리고 지진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천발 지진에서부터 신발 지진, 그러니까 모든 지진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무거운 해양판의 섭입함에 따라 여기에 이 부분, 이, 이 부분에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측에 따르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이 점점 그 진원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천발에서부터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난다는 점.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지형은 해구, 호상열도,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요. 지도에서 살펴보면은 안데스 산맥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더 무거운 해양판이 대륙 남미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안데스 산맥을 만들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천발에서 중발까지만 일어난다는 점. 그 이유는 가벼운 대륙판과 가벼운 대륙판이 만날 경우 충돌해서 밑으로, 그 어느 누구도 밑으로 섭입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 솟아올라서 습곡산맥을 만들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지진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산맥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지도에서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합니다. 대륙판인 유라시아판과 대륙판인 인도판이 서로 충돌하여 만들어진 결과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일단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일어나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얘도 더 무거운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하기 때문에 진원 깊이는 점점
깊어져서 천발에서 신발까지 모든 지진이 다 일어난다. 그리고 이 결과 만들어지는 지형은 해구와 후강열도. 그 대표적인 예로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태평양판인 해양판과 필리핀판 해양판인 필리핀판이 만나서 이 부분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이 두 판이 만날 경우에는 어느 게 더 무겁고 어느 게 덜 무거운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평양판이 더 무겁기 때문에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판 밑으로 섭입하여 호상열도가 이 부분에 만들어집니다. 이 필리핀판 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렴형 경계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다 살펴보았고요. 판의 경계, 보존형 경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판과 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단력으로 서로 어긋나는 것이고요. 관련 지질 구조로는 수평이동 난층이 되겠습니다. 경계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이 어긋나는 경우, 두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해양판과 해양판이 어긋나는 경우를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해령이 있을 경우 위쪽 해령 같은 경우 새로 만들어진 해양 지각에 의해 더 오래된 해양 지각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아래 해령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사이에는 서로 어긋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변환단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로 어긋나는 힘에 의해 변환단층이 만들어짐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을 각각 살펴보자면 화산은 없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만들어진 지형은 변환단층. 그 예로는 대서양 중앙해령 변환단층이 있겠는데요.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해령이 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쪽 부분이 중앙 대서양 해령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동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 대륙판과 대륙판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화산 당연히 없고요. 지진은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는 점, 지형은 변환단층, 예를 들어 산 안드레스 단층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지금 화살표 부분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인데요. 태평양판이긴 하지만 이쪽에 대륙이 약간 존재하는데 이 대륙과 이 북미 대륙판 대륙이 서로 어긋나면서 변환단층이 만들어짐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계에 대해 다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계를 지도상에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산 모양, 위로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얇은 실선으로 표현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로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다 두꺼운 실선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보존형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주로 태평양판에 많이 있는데요. 태평양판에 주로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뾰족한 부분이 지금 필리핀판 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태평양판이 더 무겁고요. 필리핀판이 덜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함을 볼 수 있는데요. 섭입함에 따라 해구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이제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데요. 호상열도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한 부분 앞쪽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인 나즈카판과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해양판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 뾰족뾰족한 부분이 대륙판이 남아메리카판 쪽으로 향함을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나즈카판의 섭입함에 따라 호상열도나 산맥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 대륙판 쪽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의 경계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고전형 경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자면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멀어지고, 수렴형 경계는 서로 모여서 충돌하거나 섭입하거나, 그리고 고전형 경계 같은 경우는 서로 어긋난다는 점, 그리고 판의 종류에 따라서도 판의 종류가 다를 때 판의 경계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경계를 지도에 어떻게 표시하냐. 특히 수렴형 경계 표시법이 되게 중요한데, 뾰족뾰족한 부분이 덜 무거운, 그러니까 가벼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